거창의 현인 정 대표입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주식 투자 시대입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베트남 등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화 증거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굳이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지 않아도 해외 주식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글로벌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ST팜은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투자 매력이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ST팜은 mRNA 백신 위탁 생산 및 자체 개발 이슈로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는 실망 매물을 쏟아내며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ST팜에 대해 스터디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투자자라면 모더나 위탁 생산 가능성은 낮다고 이미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투자 고전의 제목을 패러디하여 ST팜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로 지었는데 ST팜에 투자하는 제 마음이 왜 편안한지 투자 아이디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의 계열사인 ST팜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주요 매출은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 간염 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 간염 치료제는 완치율이 90%가 넘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약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며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원료를 납품하는 ST팜의 매출 감소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올리고핵산 치료제의 원료 사업으로 눈을 돌려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8년에는 올리고핵산 치료제 전용 신공장을 준공함으로써 글로벌 3위 수준의 올리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기반 사업은 저분자 및 올리고 신약 원료 CDMO입니다. 올리고핵산 치료제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앞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분야입니다. 최근에 ST팜에 관심을 갖게 된 투자자들은 mRNA 위탁 생산 또는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내용 위주로 알고 있지만 동사를 우량한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사업 분야는 바로 올리고 원료 분야입니다.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생체 내에서 DNA, RNA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질병을 원천적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입니다.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주로 희귀병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약사들이 만성질환 치료제 신약을 올리고핵산 치료제로 개발을 하면서 향후 올리고 원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리고핵산은 희귀질환 치료제를 상업화하는데 연간 최대 수십 킬로그램 수준이 필요하지만 만성질환 치료제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상업화에 톤 단위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만성질환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인클리시란입니다. 인클리시란은 siRNA 기반의 세계 첫 고지혈증 치료제이며 만성질환용 올리고핵산 치료제 최초의 블록버스터가 될 전망입니다. 인클리시란은 작년 12월 유럽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승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조사의 어려움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FDA의 승인도 곧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클리시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인클리시란을 시작으로 수많은 만성질환 올리고핵산 치료제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인클리시란에 들어가는 올리고 원료의 추정 소요량은 1000만 명 투여 시 6톤이 필요하며 1000만 명 기준은 아주 보수적인 수요 예측입니다. 현재 올리고 원료 시장은 ST팜을 포함한 글로벌 3사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토덴코 아베시아가 1.4톤, 미국의 에질런트 테크놀로지가 1톤, 그리고 ST팜이 0.8톤을 연간 생산하며 글로벌 연간 생산 캐파는 3.2톤입니다. 인클리시란에 들어가는 원료 소요량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톤인데 글로벌 캐파는 이의 절반 수준인 3.2톤에 불과합니다. 올리고 원료에 엄청난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사는 증설을 준비 중이며 ST팜이 가장 빠르게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가 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지금의 2배 규모인 1.6톤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고 원료를 생산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작년 초 아이오니스의 계열사 악시아 테라퓨릭스로부터 심혈관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TQJ230을 이전받아 임상 3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있습니다. TQJ230이 상업화될 시 올리고 추정 소유량은 1000만 명 투여 시 9.6톤입니다. 인클리시란의 6톤 대비 60%나 더 많은 올리고 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약만 하더라도 글로벌 올리고 원료의 품귀 현상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올리고 신약 과제는 7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신약만 하더라도 원료 수요가 엄청난데 임상 단계에 있는 올리고 신약 과제가 7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 글로벌 3사는 천운을 만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 원료의 극심한 품귀 현상이 예상되다 보니 유럽의 한 글로벌 제약사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 ST팜의 생산 설비 투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 지원 금액은 약 235억 원이며 매년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설비 사용료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별 원료 공급 계약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고객사가 돈까지 줘가며 공장 증설해달라고 하는 시장이 현재의 올리고 원료 시장입니다. ST팜의 또 하나의 핵심 사업 분야는 mRNA 위탁 생산 및 신약 개발입니다. mRNA는 표적 단백질만 타겟으로 하고 일시적으로만 활성화되며 대사를 통해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없어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범용 백신 플랫폼에 RNA만 바꿔 끼우면 되므로 신속하고 저렴한 생산이 가능하고 스케일 확장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 mRNA에 주목하는 더 큰 이유는 면역 항암제와 바이러스 감염 등의 항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팜은 3년 전부터 mRNA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임상용 원료 생산을 위한 공정 연구 및 분석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mRNA CDMO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반트로부터 기술 도입한 검증된 LNP 및 자체 5 캐핑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LNP 기반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을 본격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22종의 후보물질 중 효과가 탁월한 3종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후보물질이 결정되면 올해 안에 임상에 진입하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T팜은 5 캐핑과 LNP 플랫폼 기술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동사는 mRNA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mRNA CDMO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ST팜을 조금이라도 스터디한 투자자들은 이번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은 동사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IR을 통해 수차례 큐어백 기준 생산 캐파를 언급해 왔습니다. 최근 IR 자료를 보면 mRNA 생산 설비 3차 증설 시 월 1000만 도즈, 연간으로는 1억 2천만 도즈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큐어백 백신 기준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도즈당 mRNA가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고 화이자는 2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는 데 비해 큐어백의 백신은 12 마이크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양의 mRNA를 필요로 합니다. ST팜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보다 큐어백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큐어백의 mRNA 백신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파마인 GSK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팜의 모회사인 동아 소시오 홀딩스 주주 현황을 보면 GSK가 3대 주주로 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큐어백과 mRNA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GSK가 동아 소시오 홀딩스의 3대 주주이고 ST팜은 IR 할 때마다 연간 생산 능력을 큐어백 기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큐어백 mRNA 백신의 위탁 생산을 ST팜이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 강정석 동아 소시오 홀딩스 회장이 350억 원 정도의 ST팜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한 것이 공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강화 등의 목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ST팜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지분 거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블록딜 물량은 기타 법인 한 곳에서 전부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백신 확보에 주력하는 만큼 ST팜의 기술력 확보는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강정석 회장의 지분을 사들인 업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사업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들은 정보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파트너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mRNA 백신의 위탁 생산 그리고 자체 백신과 관련하여 동사가 하루빨리 빛을 보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ST팜의 mRNA 사업도 매우 경쟁력이 있고 유망하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올리고 원료 사업 분야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신약 개발만 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여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오르기도 하며 임상을 중단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기도 합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인 원료의약품과 CDMO 비즈니스는 매우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좋습니다. 신약 개발만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 ST팜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30 투자자들의 증가로 국내 주식 투자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의 주린이의 비중이 큰 요즘입니다. ST팜이 모더나 백신 생산을 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스트레스일까요? 저는 ST팜만큼 매력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 국내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안정적인 기업들은 성장성이 없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리스크도 따르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ST팜은 안정성도 높고 성장성도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입니다. 매일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연연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동업자의 마인드로 동행한다면 훗날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